실적은 역대 최대인데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숫자가 나온 뒤에도 삼성전자는 장중 20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온 걸까요? 미국 반도체 급락이 아직 더 강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 나온 실적과 장기 공급 계약 전략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정교장이 진행 중인 흐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역대 최대 실적이 확인됐는데도 주가가 왜 버티지 못하는지, 그리고 남은 장중 흐름에서 어떤 신호가 나와야 해석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짚어보죠. 오늘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연절 기준 매출은 171조 4,995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4,924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였던 84조 2,100억 원도 웃돌았다는 얘기예요. 숫자만 놓고 보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바로 드셨을 거예요. 실적이 이 정도면 주가가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는 질문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지나간 분기의 숫자보다 앞으로도 이 이익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오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다음 분기 메모리 가격과 인공지능 수요, 고객 주문이 둔화될 거라는 걱정이 더 크다면 주가는 좋은 숫자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장중 22만 6천 원까지 올랐다가 20만 2천 원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20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500원, 0.72%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적 발표 직후 기대가 붙는 구간은 있었지만 그 기대를 장중 내내 유지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좋은 실적 자체는 확인됐지만 시장의 경계심까지 없애지는 못한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좋은 뉴스에도 밀리면 이제 정말 끝난 것 아닌가요? 하고 불안하셨을 수 있어요. 최근 이틀 동안 시장이 워낙 거칠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약세를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16.3% 하락했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4% 밀렸거든요. 특히 7월 29일 미국 정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3%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9.9%, 엔비디아는 3.6%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글로벌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높아진 기대를 다시 낮춰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혼자 좋은 숫자를 내놨더라도 업종 전체를 덮여는 경계심까지 한 번에 걷어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마이크론의 움직임이 특히 중요해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함께 메모리 업황을 읽을 때 직접 비교되는 기업이잖아요. 하루에 9.9%가 밀렸다는 건 미국 투자자들이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의 메모리 가격과 주문 지속성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똑같은 문제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실적을 확인하고도 시장이 쉽게 낙관하지 못한 배경은 설명해 주죠. 엔비디아 약세도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시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서버 투자와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같은 속도로 커질지도 다시 계산해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인공지능용 메모리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조정은 삼성전자 미래 실적에 대한 할인 요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온 실적의 의미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건 최소한 최근 급락이 당장 확인된 실적 붕괴 때문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게 매출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는데 손님들이 다음 달에도 계속 올지를 걱정해 가게의 가치를 낮춰보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오늘 시장은 현재의 장사보다 앞으로 받을 주문의 안정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과 연결되는 변화가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LTA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에서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메모리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짧게 주문을 받는 비중을 줄이고
고객과 공급기간과 물량을 좀 더 길게 약속해 실적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업종이죠.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 삼성전자는 생산 물량과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시장도 다음 분기 실적을 예측하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의 숫자를 믿지 못해 주가가 눌리는 상황이라면 장기 계약 확대는 바로 그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사업 변화예요. 하지만 LTA 비중 70%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호재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장기 계약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신 가격이 급등할 때 상승분을 전부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계약 기간과 가격 조정 방식, 어떤 메모리 제품과 고객에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죠.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선언이 아니라 이 전략이 실제 이익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은 이 지점에서 꽤 솔직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중 고점까지 기대가 붙었지만 현재 가격은 다시 전일 종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실적과 장기 계약 전략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미국 반도체 급락과 최근 국내 시장의 충격을 이겨낼 만큼 투자자들의 확신이 아직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중 고점이나 저점 하나만 잘라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실적과 사업 전략이 공개된 뒤에도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지 아니면 20만 원 초반에서 낙폭을 줄이고 안정을 찾는지를 봐야 해요. 잠깐 피어오르는 것보다 밀릴 때 이전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 흐름이 먼저 필요합니다.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강한 출발보다 약해진 뒤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더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환율도 삼성전자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24일 1474원에서 오늘 1438원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삼성전자는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얻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가 마냥 반가운 변화만은 아니죠. 근데요, 환율이 내려가는 걸 삼성전자의 무조건 나쁜 신호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화 변동이 진정되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살 때 감수해야 하는 환차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최근처럼 국내 시장이 급하게 흔들린 뒤에는 환산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해외 자금이 다시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지는지가 단기 주가에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율 안정만으로 자금 복귀를 단정하면 안 돼요. 7월 29일까지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조 5,83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루에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비중을 줄이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더라도 이 매도 흐름이 실제로 약해졌는지는 장이 끝난 뒤 확정된 현물 수급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제가 지금 버텨도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주가가 급하게 밀린 상황에서는 큰 매도 숫자 하나가 앞으로의 방향을 모두 결정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과거 며칠의 누적 수급은 이미 지나간 결과이고 오늘 판단에 필요한 건 좋은 실적이 나온 뒤에도 같은 속도로 매도가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보유자라면 오늘 첫 반등이나 첫 하락만 보고 전량을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확인할 것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역대 최대 실적과 장기 계약 전략이 앞으로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느냐예요. 장중 변동이 큰 상황에서 가격 하나에 반응하면 낮은 곳에서 팔고 반등 뒤 다시 사는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변화와 시장 반응을 같이 봐야 하죠.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으니 싸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를 단계는 아닙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과거의 움직임일 뿐 앞으로 오를 근거는 아니거든요. 미국의 메모리주가 계속 약한데 삼성전자만 하루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 계약과 실적 안정성이 인정되면서 업종보다 강해지는 것인지 구분할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좋은 뉴스가 나온 뒤의 반응이 뉴스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이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했다면 발표 직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LTA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미국 반도체 업종이 크게 밀렸는데도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회복한다면 종목 고유의 변화가 인정받기 시작한 신호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 해석도 분명히 열어둬야 합니다. 시장이 현재의 최대 실적보다 앞으로의 메모리 가격 둔화를 훨씬 크게 걱정한다면 장기 계약 전략의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장기 계약이 늘어나더라도 가격 조건이 충분히 유리하지 않거나 인공지능용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높은 이익이 지속될 거라고 믿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이 단기적인 위험 회피에 가까웠고 삼성전자의 장기 계약 확대가 실적 변동성을 실제로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자리 잡는다면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큰 폭으로 올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업종보다 덜 밀리고 장중 회복분을 쉽게 반납하지 않으며 이후 확정 수급에서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정도만 보여도 첫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급락을 겪은 분들은 본전 가격부터 떠올리기 쉬워요. 내가 산 가격까지만 오면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죠. 하지만 시장은 각자의 매수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물어야 할 건 언제 본전이 오느냐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유했던 근거가 오늘 실적과 사업 변화로 더 강해졌는지 아니면 주가 반응을 통해 아직 부족하다고 확인됐는지입니다.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다면 전망과 위험 관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회사의 장기 전망이 좋더라도 한 종목이 계좌 대부분을 차지하면 작은 판단 오류가 전체 자산을 크게 흔듭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무조건 더 사기보다 비중을 조절할 기회인지 살펴봐야 하고요.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썼다면 현금 투자자와 똑같이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세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급락은 회사의 현재 실적이 무너져서라기보다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국내 시장의 위험 회피가 겹친 영향이 더 컸다고 보는 편이 타당해요. 오늘 역대 최대 실적과 LTA 확대 방향이 확인되면서 기업 자체의 방어 근거는 생겼지만 장중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미래 이익까지 확신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남은 흐름에서 20만 원 초반을 지키며 낙폭을 줄이는지 이후에도 미국 반도체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실적과 장기 계약 전략이 나온 뒤에도 장중 저점을 다시 위협하고 확정된 현물 수급에서도 매도 강도가 줄지 않는다면 글로벌 조정이 기업 고유의 호재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자동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비중과 현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실적과 약한 주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누구라도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 제목 하나로 사고 팔기보다 내 계좌가 어느 정도의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 어떤 신호가 나오면 기다리고 어떤 신호가 무너지면 비중을 조절할지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실제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배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역대 최대 실적만 믿고 서두르거나 미국 반도체 급락만 보고 겁먹지 말고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과 장기 계약 전략을 실제 가격 안정으로 연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의 중요한 변화와 대응 기준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